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외국인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시장은 뚜렷한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철강이라든가 조선 이런 경기 민감주들이 본격적인 조정에 들어서면서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차 쪽으로 주도권이 넘어갈 줄 알았는데요. 여전히 외국인 수급이 전혀 받쳐주지 못하면서 거래량이 수반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아무래도 하반기 미국발 테이퍼링 불확실성이 투자 심리를 많이 위축을 시키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이번 시간 같은 경우는 이러한 그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을 넘어서면서 동시에 좋은 대안이 될 만한 경기 방어주의 대표 한국전력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결정적인 상승 논리를 한번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역시 그 대내외적인 리스크 속에서 최적의 대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주가가 이제 워낙 바닥권이고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좀 공격적으로 접근한다 하더라도 일단 그 안정적이죠. 물릴 가능성이 좀 희박한 상태에서 효과적인 어떤 그 수익률이 예상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앞전 고점이 이제 그 3만원까지 올라갔었는데, 이번에 만약에 제 논리가 맞는다면은 3만원 돌파했으면 4만원 정도까지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한국전력.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이 연봉입니다. 연봉. 1989년서부터 연봉이죠. 자, 지금 이제 최근 보면은 2016년도죠. 2016년도 연봉이 되겠는데 2016년서부터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6년째 음봉이 나오고 있어요. 연봉이 지금 6년째 음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극단적으로 보더라도 한 번 더 빠진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이제 연봉상 본격적으로 양봉이 이제 출현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자, 못 오르는 이유가 있죠. 못 오르는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는데, 일단 그 바닥에 따른 나름의 어떤 공간들이 형성이 된 것 같고, 자, 보고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5월 24일자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제목도 역시 더 나빠질 것이 있을까? 이제 더 이상 나빠질 것이 없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여기 밑줄 친 부분을 보시면요. 원자재 가격의 상승을 따라갈 수 있을까? 그런 어떤 의문점을 제시했는데, 연말이라든가 이제 연초에 한전이 이제 많이 올랐죠. 저희도 사실 2만원대 초반에서 그때 당시 이제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마다 사실 좀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현금 비중을 몇 프로까지 갖고 왔으면 좋겠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그런 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현금을 갖고 있을 바에 아예 한국전력을 사시고 2만원대 사시고 3만원 정도에서 파십시오 했더니 다행히 이제 그거는 좀 잘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자, 여러 가지 주가 강세 배경이 있었지만 역시 연료비 연동제였죠. 이게 가장 커다란 이제 핵심이었죠. 연료비 연동제라는 게 이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이 되면 그만큼 이제 전기료를 올린다고 그러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뭐라 그럴까요? 이게 좀 늦춰지는다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주가 상승의 트리거 포인트가 되었다는데, 트리거라는 게 이제 방아쇠라는 거죠, 방아쇠. 자, 그런데 이제 유가가 이제 많이 오르면서 가격 상승이 부담이 됐고, 또 이제 코로나 사태가 계속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많이 지연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 한국전력 역시도 어찌 보면 이제 코로나 피해주였어요. 그래서 이제 백신 접종과 함께 이제 면역 체계가 형성이 된다면 당연히 이제 연동제와 함께 전기 가격도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코로나 피해주 전반이 다 올랐습니다. 근데 다 올랐는데 사실 한국전력만 못 올랐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장세 자체가 이제 순환매죠. 처음에 이제 성장주 중심으로 유동성 장세 혹은 실적 장세 지금 연장선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지난 2월 초서부터 우리가 대표적으로 포스코라든가 한국조선해양 이런 것들 보시면 알 것 같아요. 조선철강화학기계 이런 소재 산업재들이 2월, 3월, 4월, 5월까지 강세 보였거든요. 이제는 완연하게 사실 조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도 일부 조선주라든가 이런 것도 강세를 보이는데 낙폭에 따른 기술적 반등 정도가 한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외국인 수급이 바뀌지 않는 이제 가치 성장률도 제한적이라 봐야 되겠는데, 이러면서 이제 한국전력이 오늘 이제 크게 시장에서 부각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워싱턴 방문하면서 원자력 관련된 공동 사업이 이슈화가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주가가 자그마한 호재에도 강하게 반응하면 그만큼 이제 뭐랄까요, 수급의 질, 어떤 내면적 질이 양호하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자, 오른쪽 보면은 같은 내용이 되겠죠. 더 떨어질 요인이 없다는 것이 유일한 위안이다. 그런 얘기하고, SK증권에서 목표 가격을 이제 227,000을 제시했는데, 저는 이런 것들이 좀 부담이 좀 있어요. 그리고 애널리스트들도 자기 주관권, 만약에 35,000원 본다면 35,000원 제시하는 것 같아요.
지금 주가가 이제 24,000원, 5,000원 넘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27,000원을 제시하게 되면 누가 사겠습니까? 맞고 틀리고 이거는 사실 그 시장에서 결정하는 거고, 나름대로 어떤 그 애널리스트의 역량도 역시도 그런 것들로 이제 결정이 돼야 되겠죠. 너무 좀 저 쫄아 있는 거 아닌가. 뭐 간혹 가다가 이제 목표 가격을 좀 시원스럽게 제시하는 그런 애널리스트인데 저는 그런 것들이 좀 맞다고 봅니다. 자, 올해 그 영업이익이 일반적으로 이제 한 2조 정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2조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좀 쉽지 만만치 않나 생각이 될 것 같고요. 지금 SK증권에서는 이제 올해 예상 영업이 1조를 제시했어요. 작년에 실적이 너무 좋았죠. 작년에 이제 4조 원이 영업이익이 4조 원이 나와서 계속 적자를 보다가 4조 원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됐고 올해 예상 영업이익은 이제 대략적으로 2조는 안 될 것 같고 1조 원 정도 선이 아닐까 싶고요. 또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원자재 가격이 많이 상승하고 그다음에 전기료를 인상을 못하게 되면 적자 전환 가능성도 뭐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이미 시장에 대해서 상당 부분 내성을 확보했기 때문에 내성 확보와 함께 아울러서 매도 세력의 상당 부분이 소멸됐기 때문에 그동안 워낙 소외가 됐죠. 소외되는 과정이 오히려 저는 굉장히 그 수급 체계가 개선될 수 있는 그 좋은 기회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하고 실적하고는 제가 보기에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가치주 차원으로 접근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맨 아래 보시면 PBR을 보죠. 주당 순자산 비율이 되겠죠. PBR이 지금 0.2배예요. 0.2배. 우리가 보통 이제 청산 가치를 1로 두고 있죠. 그러니까 청산 가치 대비 지금 80%가 세일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한번 주도주를 그냥 러프하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장주들이 이제 포문을 열었죠. 작년 이제 코로나 저점과 함께 이제 성장주들이 이제 크게 오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올해 2월 들어서면서 물론 이제 경기 민감주들도 같이 올랐는데 상승폭이 좀 미미했어요. 일단은 이제 2월 1일서부터 경기 민감주들이 초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주가가 이제 임계점에 와서 조정 시작했어요. 외국인들이 순매도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는 시장에 대안이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가치주죠. 그 한국전력은 이제 우리가 경기 방어주라고 하지만 가치주의 어떤 그 대명사라고 볼 수 있거든요. 가치주 쪽으로 우리가 순환매상으로도 가치주 쪽으로 이제 매기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그림 보시면 다음에 이제 보고서 하나 더 봐야 돼요. 유진투자증권 5월 17일자 보고서인데 유진투자증권에서는 이제 그 목표가를 43,000원 제시했어요. 이 정도는 돼. 이 정도. 자기 어떤 소신이 있다면 이 정도는 제시해야 되겠죠. 24,000원짜리, 25,000원짜리 목표가 27,000원짜리, 27,000원 제시하면서 보고서를 쓰는 것은 제가 보기에 의미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주 시원스럽게 목표 주가 43,000원 제시한 것 같아요. 자, 이것도 이제 같은 얘기죠. 지금 유진투자증권 보고서를 보면은 올해죠. 연간 적자가 이제 적자 전환이 전망이 된다고 얘기했어요. 아래 먼저 보실까요? 올해 예상 이제 영업이익이 올해 예상 영업이 대략적으로 한 1조 정도 이제 적자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가 연계형 연동제 도입 취지가 무색한 상황이다. 주가가 빠질 만큼 빠졌고 워낙 이제 하락에 내성을 갖췄기 때문에 이제 목표 가격을 오히려 굉장히 높게 부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최근 원자재 가격 랠리와 요금 동결을 가정해서 2021년 영업 실적을 완전히 그 요금이 전기료 인상이 안 되고 동결이 된다면 그걸 가정한다면 올해 역시도 영업이익이 그 적자 전환이 이제 불가피할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럼에도 현재 동사의 그 시가총액이 별도 기업 그 사업 가치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감안해 투자기업 바이 그리고 목표주가 43,000원을 유지한다 이런 내용인데 제가 보기에 뭐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고요. 시장에 앞서 제가 그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 주도주 역학 관계가 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지금은 제가 보기에 이제 가치주로 왜냐하면 불확성이 계속해서 지금 투자 심리를 위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제 그 4월달 미국의 물가가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4.2%가 나왔더라고요. 4.2%. 그러면 이제 5월달 같은 경우는 이제 더 높고 6월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거의 미국 같은 경우도 집단 명의체가 형성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보복 어떤 그 소비와 함께 물가가 굉장히 그 많이 오를 것 같아요. 그럼 당연히 이제 미 연준에서 뭐 테이퍼링이 실시가 될지 어떨지 몰라도 테이퍼링 어떤 그런 분위기가 계속해서 뭐 시장에서 주요 이슈로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시장 자체는 좀 상당 부분 다시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 대내외적인 불확성에서 가장 이제 안식처 우리가 옛날에 그 세이프 헤이븐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가장 안전한 그 투자처는 뭐 한국전력 가치주 흐름이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보시는 그림은 이제 위에가 이제 포스코고 아래가 이제 한국전력이에요. 보시면 이제 뭐 주가가 지금 보시는 그림은 이제 그 월봉입니다. 이 월봉. 월봉이 이제 월봉상 계속 조정을 보였다가 작년 3월이죠. 코로나 저점에서 같이 동일하게 바닥을 확인해요. 그리고 이제 포스코라든가 그 소재 산업재 같은 경우는 완만한 상승을 보이죠. 완만한 상승. 대략 한 28만 원까지 상승을 보이다가 2월서부터 1월 달에는 같이 조정을 받아요. 2월 달에 이제 그 가치 성장주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차가 조정을 받으면서 오히려 2월 1일서부터 강세를 보입니다. 그래서 2월 달, 3월 달, 4월 달, 5월 초까지 강세를 보였어요. 그렇죠. 4개월까지 올랐었죠. 4개월까지. 자, 그런데 밑에 한국전력은 어떻습니까? 코로나 저점에서 한 번은 올랐어요. 그 다음에 포스코라든가 이제는 소재 산업재들 2월, 3월, 4월 초 강세를 5월까지 강세를 보이는 동안에 옆으로 행보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포스코를 사기가 굉장히 부담이 되죠. 그렇다면 그런 내기가, 그런 기대 심리가 명분을 만들겠죠. 이제 가치주 시대다. 뭐 경기 방어주 혹은 가치주 논리가 맞다라면서 이슈화가 되면서 한국전력 쪽으로 이제 매기가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고 그런 거죠. 자, 그래서 포스코가 2월서부터 4월 파동, 포스코의 2월과 2, 3, 4월 파동, 상승 파동이 한국전력은 이제부터 지금 5월, 오늘이 5월 24일인데, 하여튼 그 5월 혹은 6월서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파동. 최소한 한 2개월 내지 많이는 한 3개월까지도 가능성이, 논리가 더 강화되고, 리스크, 불확실성이 커지면은 오히려 더 한전 쪽으로 매기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조회수도 좀 많이 떨어진 것 같고, 신규 구독자는 전혀 안 느는 것 같아요. 하여튼 오늘 그 방송 처음 들으신 분들은, 물론 제 방송 내용이 투자에 도움이 될 것 같다. 이기심에, 저는 이제 구독도 그렇고, 좋아요도 그렇고, 이기심이라고 보거든요. 이기심, 건강한 이기심이죠. 투자에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이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희 그 VIP 회원 모집 관련해서, 가입 관련해서는 방송 맨 끝 부분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맨 끝 부분에 제가 간략하게나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위에는 또 그 현대차입니다. 현대차고 아래가 이제 한국전력이죠. 현대차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해 가치 성장주의 또 대명사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이제 그 아래가 이제 한국전력이고, 한국전력은 위에 포스코하고 비교할 때 차트하고 다 똑같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작년 11월이죠. 삼성전자도 11월 때 역사의 고점 돌파했거든요. 62,800원이죠. 역사의 고점을 돌파했어요. 11월, 12월, 특히 1월 달 마지막에 피날레 시세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파동론으로 따지면 상승 3파동이에요. 월봉상 상승 3파동인데, 지금 한국전력은 못 올랐죠. 역시 현대차가 오를 때 못 오른 그런 상황인데, 지금 한국전력은 앞으로 현대차가 11월, 12월, 올해 1월까지 올라갔던 파동이 한국전력에서 그게 이제 당장 지금 시작이 됐든 혹은 6월서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프닝 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미국을 방문했죠. 바이든과 이제 정상회담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어요. 바이오 이슈도 있었고, 배터리 반도체 이슈가 있었는데, 원전 사업을 이제 공동으로 진출하겠다. 거기에 합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사실 될지 안 될지 모르죠.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주식이라는 게 하여튼 그 심리거든요, 심리. 근데 심리는 이슈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슈. 이런 것들이 오늘 그 이슈화가 되면서 관련주들 전반이 굉장히 강세가 아니었나. 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일봉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11월 초서부터죠. 11월 초서부터 좀 제법 올라왔어요. 그동안에 전혀 못 올라왔어요, 사실. 2만원 초반에서 계속해서 이제 버벅거렸는데, 하여튼 그 2만원 초반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사실 다른 유튜버들도 그렇고, 자꾸 이제 테이퍼링, 불확실성, 테이퍼링 리스크를 자꾸 시장에서 부각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금화를 좀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현금을 보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어차피 주식하는 사람들은 사실 좀 약간 진보의 피가 끓기 마련이거든요. 현금을 보유하고 있느니 한국전력을 갖고 있는 게 저는 좀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저희 회원님들도 오늘 이제 많이 또 방송을 들으실 텐데, 하여튼 한국전력 내용 아시죠, 여러분들? 오늘 또 문자로 요약을 해드렸는데, 원래 그 동시효과 전에 보내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일단 장 초반 한번 확인하고 핵심주 브리핑 시간에 저희가 이제 문자로 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문자 형태로 또 리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중은 저희가 계속 좀 확대시킬 예정이에요.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지금 포트폴리오가 있지 않습니까? 포트폴리오가 있는데 또 만약에 오늘 혹은 내일 그 아주 결정적인 또 주도주가 등장한다. 뭐 하여튼 최고의 주도주가 나온다. 그러면 또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뭐 일시에 바뀌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뭐 많지는 않고요. 하여튼 새로 나온 종목이 더 좋다면 기존에 있는 것들을 조금 처분해야 되겠죠. 뭐 그런 거 유연성의 주식이 산물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여하튼간에 오늘 거래량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1시 24분을 통과하고 있는데 지금 거래량이 몇 주인가요? 800만 주가 넘어갔나요? 한 800만 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770만 주 때, 예? 820만. 예, 820만 주라고 하네요. 한국전력이. 거래량도 굉장히 좋죠. 옆으로 2월 초서부터 특히 이제 경기 민감주들이 많이 오르고 또 이제 그 경기 민감주들이 많이 오를 때 와신상담을 했어요. 2월 1일서부터 약 한 4개월 때 와신상담 끝에 이제 거래량 수반이 되는데 경기 민감주와 이제 그 성장 가치주 사이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가치주 논리 혹은 이제 경기 방어주의 논리가 뭐 상당 부분 또 맥락에 맞아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일단 안정성 확보한 상태에서 우리가 기대 수익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불확실성을 피하고 싶다면 이제 가치주 쪽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저희 그 현대투자 VIP 회원 모집 관련해서 기간하고 이제 금액입니다.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 1년 단위인데 뭐 6개월이나 1년으로 하시면 좋은데 저는 이제 가급 좀 3개월로 한번 해보시고 대신에 이제 그 1개월 내에 오늘 만약에 5월 24일이니까 6월 23일 내에 100만 원을 추가로 하면 6개월로 저희가 소급 적용해드리고 또 이제 250만 원을 추가로 결제하시면 1년으로 소급 적용해드리거든요. 그렇게들 많이 하십니다. 물론 이제 그동안 계속 그 가입하시는 분 보니까 오래전서부터 구독자분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하이브 같은 것 때문에 이제 그 가입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뭐 1년으로 바로 하시는 것 같아요. 정보 제공 내용은 저희가 문자를 통해서 이제 문자만 보시더라도 충분히 매매할 수 있게 문자로 저희가 발송을 해드립니다. 하루에 이제 기본이 3번이고 뭐 특정 종목이 나오고라든가 혹은 또 갑자기 또 매도할 때가 있죠. 장중에 갑자기 뭐 거래가 터진다든가 과열 신호가 나오면 또 매도가 나옵니다. 자, 하여튼 저희 법인 계좌가 있고 입금하실 때 본인 전화번호로 제 전화번호거든요. 입금하시고 본인 그 조남을 보내주시면 제가 먼저 그 인사 말씀 올리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많이 말씀드려요. 저희가 가입이 확인되면은 기본적으로 한 2종목 내지 3종목이 문자가 나가요. 상승 논리, 목표가 전략이 나가는데 좀 생소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거는 이제 뭐 읽어드린 거는 아니고 제가 또 육성으로 이렇게 그 논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많이들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특히 초보 투자가 분들은 제가 성공 논리에서 어떻게 하면 이제 그 성공 추가 가능할지 뭐 간략 하나만 아주 확실한 또 메시지를 전달을 해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자,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